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연준의 매파 메시지에 시장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은 축소했지만 내년 긴축 경계감은 더욱 확산이 되는데요. 해외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원전주가 주목을 받은 가운데 모멘텀이 연속성 있게 이어지는 웹툰과 웹소설 관련주 여전히 강했습니다. 연말 시시각각 변화하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1조 원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10조 원대 이하에 도달을 하면 밸류 매력까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 안에서 내년에 풍력 터빈이라든지 원전과 관련된 수주가 더해진다고 하면 이제는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는 구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원전 관련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쏘카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우상향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요. 4개월 만에 상장 처음으로 매수 보고서가 나왔네요. 구조적인 흑자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향후 성장 동력에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후에 첫 매수 의견의 보고서가 나온 쏘카 오늘 들고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풍산입니다. FOMC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그리고 시장 거래 대금이 메마르면서 당분간 굉장히 한정적인 시장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부터는 실적이면 실적, 배당이면 배당, 일정상의 모멘텀이라면 또 모멘텀 이런 특색이 없다면 종목들이 주목받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역시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방산처럼 수주가 넉넉한 종목군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어려운 시장에 힘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는 장입니다. 이때는 굉장한 분명한 본인의 그 모멘텀의 색깔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으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미중 반도체 경쟁 격화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 그리고 연이어 들려오는 해외 수주 가능성에 들썩이는 원전주 심층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먼저 보시면 패권 경쟁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 30여 곳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또 중국은 187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주들에게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회 요소를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겠고요. 이어서 원전주입니다. UAE와 원전 협력 소식에 이어서 튀르키예와 40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 논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관련주들 모처럼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관련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먼저 보시면 미중 반도체 경쟁이 다시 격화가 되면서 반도체 시장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게는 수싸움을 생각해야 할 머리 아픈 일로 좀 다가오곤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가벼운 농담으로 좀 시작을 하자면 중국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한번 반도체를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저는 좀 해석을 했고, 그러면 그쪽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없이 무엇을 만들든 거기에 재료를 댈 수 있는 소재나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먼저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조건 대중국을 향한 기회를 잡아야 그래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국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반등의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 미국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좀 드물게 벌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좀 단비 같은 그런 기회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미국이 이제 IRA 같은 장벽으로 자국 생산 원칙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소부장은 다소 좀 이렇게 한계에 다다른 이제 그런 좀 투자 심리를 좀 보였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이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나 장비가 필요로 하는 중국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갖다 들이댈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종목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기술이나 진입 장벽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정치적인 노이즈가 있더라도 돌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중국이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분야가 뭐 여기저기 좀 보도는 다릅니다만 딱히 어떤 분야를 딱 특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범용성이 있는 그런 장비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소재 쪽의 어떤 수요도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장비와 소재 이쪽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재 장비에는 기회는 맞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따라서 솔브레인이나 뭐 동진 세미캠 같은 소재 업체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진출을 했습니다. 미국의 탈중국 강화에 따라서 이제 소부장 업체가 미국에서는 또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점검을 받아보고 싶은데 사양관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중 간의 반도체 양상은 점점 더 격화돼 가고 있어요. 이걸 이제 통제를 하려는 이유는 중국이 지금 G2 국가까지 위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게 이제 도전을 하고 넘버원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절대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쪽을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수출 통제 명단에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제품의 어떤 관련 부품들, 장비 판매가 가능해지는데 사실상 그냥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이다, 0%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미국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 중국은 WTO 쪽으로 분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절차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성 국가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이마저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러시아라는 나라로부터 잽을 전 세계에서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퍼컷을 통제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소부장들은 일단 10월 7일에 중국에 대한 조치를 단행했을 때 해외 직접 생산 규칙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게 메이드 인 USA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제조 과정상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에 대해서 설계까지 포함 10% 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중국은 완벽하게 소재, 부품,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막혔는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 외에도 해외 수출길도 완벽하게 일단은 통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소식을 쭉 좀 보다 보니까 미래의 반도체 패권이 패키징 강화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던데 이제 반도체 생산 단계를 좀 보면 뭐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근데 이 패키징이 후공정에 좀 해당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키징 부문에서 국내 경쟁력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한데 정경민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뭐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선호도를 가져도 좋겠다라는 결론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렇게 뭐 8대 공정을 다 설명하면서 패키징 공정을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뭐 결론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사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A와 T 부분이 어셈블리와 테스트의 이제 그런 약자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이제 조립과 테스트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정 반도체가 용도에 맞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뭐 굳이 따지자면 뭐 붙이고 연결하고 올리고 자르는 이제 그런 조립 단계를 의미하는 거고 또 그것이 잘 작동하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이제 마지막 공정을 이제 후공정 패키징 이렇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식각이나 세정 같은 이제 전공정이 좀 발달되어 있고 국내는 이제 상대적으로 후공정이 좀 발달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이게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도 전공정 업체들도 상당히 큰 경쟁력을 최근에 좀 쌓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오히려 좀 일본 덕을 좀 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일정 수준 꺾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점은 반등을 위한 최소한의 수급적인 바탕은 현재 기술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관심은 역시 테스트 쪽입니다. 테스트 쪽은 어쨌든 처음 진출하려고 하는 뭐 메모리나 비메모리 할 거 없이 처음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 쪽에서는 반드시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뭐 리노공업, ISC, TSE 3대 소켓 업체죠. 이 업체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스트 업체를 가장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시고 현재 주가들도 좀 단단하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전방 산업이 지금 악화가 되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반도체 소부장주를 현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좀 선별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정경민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언급드린 대로 결국 이 기업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수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논거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즉 마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자 경쟁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공급자들, 그러니까 납품하는 업체가 입김을 세게 좀 불어낼 수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대체제가 없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고 종목 선택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 기업이 몇 퍼센트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만 파악하셔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HPSP, 이제 어닐링 장비죠. 고압 어닐링, 또 한미반도체, 넥스틴, 리노공업, TCK, 그리고 제가 어제 언급드렸던 파크 시스템즈 이렇게 좀 꼽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테스트 아니면 그리고 후공정 쪽에 좀 많이 좀 분포가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후공정 쪽의 테스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좀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장비주들은 고 PER에 들어가서 저 PER에 나오는 그런 매매 전략을 전통적으로 좀 유효한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장비, 그 다음이 소재, 그리고 마지막이 부품 이런 순서로 좀 선호하도록 하겠고 어제 선보였었던 파크 시스템즈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소개해 주신 파크 시스템즈를 포함해서 지금 6가지 종목을 살펴주셨는데 영업이익을 30% 이상으로 유지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공급 우위에 있는 업체라는 얘기니까 좀 주목을 해서 공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사용관 차장께서는 이 소부장주에 어떤 대응이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탑픽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에서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업황이 좋지 않은 속에서도 좋다라는 것은 분명히 경제적이라던가 기술적으로 해자를 갖춰놓은 그런 기업들이 될 거예요. 워렌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인데 이 앞에서 종목명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HPSP. 제가 그걸 이제 조금만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저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다른 분들도 워낙에 좋은 기업들은 누구 눈에나 좋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가 됐던 건데 이 수소 고압 어닐링 기술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이오테크닉스라던가 AP 시스템 이런 쪽들은 레이저를 이용한 어닐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레이저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주변부가 상당히 훼손되는 제품의 훼손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수소 고압 어닐링 기술을 세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해나가기 때문에 대량 양산 체제가 아니에요. 주문을 고객사에서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가 남을 일도 전혀 없죠. 그런데 이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객사들에서 먼저 찾고 오는 이런 ASML 같은 기업이라고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쪽 영업이익률이 한 30% 넘어가는 수준인데 HPSP는 지금 50%가 넘어가요. 그만큼 높은 영업이익률이 이런 시황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하면은 시황이 좋아질 때는 그만큼 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보적인 수소 고압 어닐링을 지닌 HPSP입니다. 뭐 재고가 쌓일 우려도 없고 수주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원전주를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AE, 튀르키예 이런 원전 사업 협력 논의가 이뤄지면서 신한울 1호기도 어제 12년 만에
만에 준공식이 열리면서 정식 가동을 알렸습니다. 이제 원전 산업이 본격적으로 좀 도약한다, 이것을 알리는 신호로 좀 봐야 할지, 원전이 사실 여러 번 좀 들썩였잖아요. 이제는 좀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차장님? 일단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튀르키예 쪽에 또 40조 규모의 협력 논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언제 현실화가 돼서 결국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10년 이상 걸려요.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부터 이게 안전 진단까지 최종적으로 한 이후에 정말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나가면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주가의 부침은 여전히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미가 있는 것은 신한울 1호기가 지금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APR 1400 노형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계측이라던가 제어 설비 같은 주요 기자재 이런 쪽들을 핵심 기술을 완전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다라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에 2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규 원전 한 기 건설하는데 얼마 들죠? 8조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논의가 되려면 더 큰 규모로 이런 자금들이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국내 쪽은 지금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라던가 보수 이런 쪽들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해외 쪽의 수주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기기를 수주할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 한 기당 8기 정도 되니까 40조라고 하면 신규 원전이 5기 정도가 건설이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해외 수주 상황을 따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튀르키예가 터키가 이름이 바뀐 거죠. 이제 터키의 40조 원 규모의 원전, 튀르키예의 이런 원전이 또 어쨌든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는 있지만 재무제표 반영까지 무려 10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 조선주 사이클이 3년 정도 걸린다고 맞아요. 했으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는 뭐 3배 정도가 지금 걸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전 수주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순서로 그 기업들의 일이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모멘텀이 있는 거니까 주요 기업별로는 예상되는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정경민 차장께 한번 드려볼까요? 네, 그걸 뭐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 하나에 너무 이제 만리장성을 쌓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아직 MOU도 아니고 이제 논의 단계죠. 그렇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해야죠. 환경 또 뭐 기술 검사 또 사업성 분석, 자금 조달과 운영 정말 갈 길이 구만리 같은 이제 그런 길이 남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또 후원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 없는 그런 원전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 오히려 지금 오늘은 84억 정도의 그 두산 에너빌리티만 봤을 때 84억 정도의 공매도까지 더 이렇게 덧입혀졌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장에서도 이건 좀 단순한 어떤 뉴스에 따른 투자 심리의 움직임 뭐 이 정도로 조금 이제 폄하 아니면 그 정도의 반응 뭐 이렇게만 좀 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좀 원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제 수주 발화기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0 아니면 1 수주를 따낸 거 아니면 따내지 못한 거 0 아니면 1의 게임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게 우리의 예상과 좀 달라질 경우에는 주가는 좀 굉장히 큰 폭의 좀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뉴스는 그대로 그냥 뉴스 정도로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보도대로 뭐 20조에서 40조 정도의 이제 수주를 턴키로 이제 한전이 좀 받아낸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오늘 움직였었던 뭐 한전과 한정 기술들의 이제 계열사들이 먼저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두산을 비롯한 이제 대형 원전 건설이 경력이 있었던 이제 그런 대형사들이 두 번째로 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이제 기자재와 밸브, 피팅 뭐 이런 파이프까지 이렇게 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제 가져가겠습니다만, 저는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단순하게 약간 투자 심리 개선 정도로 아직까지는 바라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에너지 패권 전쟁 뭐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원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뭐 네옴시티로도 좀 들썩였지만 이제는 조금 투자자들이 믿지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한울 1호기 준공식에서 윤 대통령이 독자적 SMR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국내 기업들이 미국 SMR 투자를 검토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DL ENC 등이 좀 주목을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작은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국내 기업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궁금해요. 사용관 차장님 들어볼까요? 네, 아까 그 탈원전 폐기에 2조 원을 이제 투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SMR 쪽에 4천억이 아니라 2조 원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원전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안이 지금 SMR이에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불리는데 이게 미국의 핵 항공모함에 원래 사용이 되던 건데 실제 우리가 8조를 들여서 건설하는 그런 원자로의 100분의 1의 크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소형화가 돼 있고요. 이런 환경적인 영향에서도 상당히 자유롭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원전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원자로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이제 SMR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개발한 SMR이 아파트로 치면 한 7층 정도 높이가 돼요. 그런 7층 정도 높이에 외벽에 금속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원자로가 전체를 물에 담궈서 사고 발생할 때 붕괴열이 물에 의해서 식혀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성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미국의 테라파워라는 기업이 SMR의 선두주자인데 빌 게이츠 재단 이쪽에서 지금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하면서 차세대 SMR 기업으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SK 그룹 쪽에서는 투자를 이쪽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국내 기업이 지금 당장 기술이 없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곳과 지금 가면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업들의 투자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수소 SMR 쪽으로 조금 특화가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원자력 발전 전문 회사인 역시나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을 해나가는 관계들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이런 기술들이 완벽히 정착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직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 기업들과의 좀 선도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곳들과 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기술력을 높여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안정성도 높고 시간도 또 좀 적게 걸리고 4천억이 아니라 2조 모두 투자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전주의 좀 주가를 보자면 탈원전 이전 수준을 대체로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사실 올해 저희가 시장에서 그 주목을 한 것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모멘텀이 들어오긴 했는데 좀 연속성 있는 탄력 강도를 혹여나 기대를 좀 해도 될지 궁금하고 최선호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관 차장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네, 보통 이제 이 원전 쪽을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에서 보수라던가 수명 연장 이런 쪽은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신규 원전 한 기당 8조 원이 들어가는 신규 원전의 건설이 해외 쪽에서 많은 수주들이 일어나고 그 수주를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턴키 방식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부기기 이런 쪽들은 소용이 없어요. 주기기를 수주할 수 있는 업체로 우리는 압축을 해야 되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입니다. 그 두 개를 봐야 될 텐데 일단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글쎄요 오늘 이제 121선을 앞두고 약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기관들은 수익률 게임에 바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끌어올리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붙나요? 안 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걸리는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121선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BHI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고 싶은데요. 일단 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HRSG라고 해서 이 원전뿐만 아니라 폐열 회수 보일러 이런 쪽들이 LNG의 복합 화력 발전 형태로 들어갈 때 반드시 같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본업에서 세계 최고의 강소 기업의 위치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이런 BHI가 향후에 해외 원전 수주들이 정말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더불어서 주기기를 수주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HI 좀 꼽아주셨고요. 정경민 차장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네, 저는 약간 이제 우회적인 이제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주 발화기 산업에서 수주가 확실치 않다라면 참 기대하기가 어렵죠. 막연함과 기대감 사이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뉴스 한두 개 뭐 왕창 주식을 사놓고 뭐 기도하는 포지션으로 주식을 바라본다.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특히나
이게 좀 좋은 장도 아니고 이게 고이율 저성장 경기 하락기에 그런 포지션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소 좀 우회하는 이제 그런 종목 선택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전에 대한 전적인 포지션보다는 뭐 조선에 또 적응할 수 있고 뭐 플랜트나 뭐 길게 보면 뭐 네옴시티까지도 좀 적용 분야가 들어갈 수 있는 뭐 피팅이나 밸브 어떻게 보면 사연관 차장이 얘기했던 부기기 쪽에서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는 그래서 좀 종목으로 본다면 하이로코리아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 밸브 피팅 전문 업체인데요. 뭐 해양 플랜트, 에너지, 석유화학, 원전, 뭐 반도체까지도 이렇게 좀 범용성이 좀 있고 특히나 이런 쪽에 뭐 솔루션으로서는 최일선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실적과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도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이게 무슨 원전 종목이냐 이렇게 좀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원전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기업들은 수주가 또 안 나올 경우에는 또 한참 쉬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우회하는 전략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뉴스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원전만이 아니라 기타 사업으로 실적을 조금 찍어낼 수 있는 종목들을 두 분 다 들고 오셨습니다. BHI와 하이로코리아 좀 들어봤고요. 이슈를 통해서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와 원전주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기대감에 오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매파적인 연준 스탠스에 동반 하락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먼저 보이고요. 해외 수주 기대감에 부각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솔루션, 카카오뱅크, 포스코케미칼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솔루션, 실리콘2, 미스터블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한화큐셀의 미국 ESS 프로젝트 매각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하며 주가는 2%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실리콘2입니다. 중국의 봉쇄 완화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며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12월 들어 저점을 차근히 높여오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보단 아쉽지만 그래도 2% 상승 지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블루 보겠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관련주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마감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1% 강세로 마쳤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하나솔루션부터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상승을 뒤로하고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ESS 매각 이벤트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할 내용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되고 이 자금 같은 경우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여부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뭐 증설과 관련된 부분, 이 증설이라고 하면 모듈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증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레벨업이 다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요 공급단을 모듈을 놓고 봤을 때 수요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 안에서 모듈의 가격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은 가격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증설과 이어진다고 하면 분기 연속성이 나타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특성을 기억을 하고 지금 최근에 한 2거래일 정도 미국 시장에 태양광 모듈,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내년 상반기에 미국, 유럽 중심으로 또 발주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스케줄이 도래를 했고요.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실적 부분 같은 경우 내년 초에 발주가 더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1분기 실적보다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점까지 존재를 한다는 점이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기억을 하고 시장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반적인 업종 대부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매도해야 되는 업종,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대응해야 되는 업종이 있는데 이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업종은 첫 번째로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 업종, 두 번째로는 이 실적에 대한 연속성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이 옳고 이러한 기업이 하나솔루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듈 쪽에서 수요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설 여부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신고가 이후 더 이상 위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4만 원 후반대 그리고 5만 원 중반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레벨업 언제쯤 가능할까요? 추가 레벨업 같은 경우는 증설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 기업입니다. 퍼스솔라 같은 경우가 추세 추이를 깨지 않고 이렇게 다시 상승의 턴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 단기적인 달에 대한 지지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돌파, 안착이 이루어지면 전반적으로 태양광 모듈 업체들은 주가가 다시금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저항 라인까지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하나솔루션을 살펴보도록 하면 우리가 빠지지 않는 가격대, 이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면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감익 부분이라든지 모듈 가격이 꺾였을 때 그러한 요인 외에 변수를 제외하고 실제 이익을 감안하면은 하단의 이 가격 같은 경우가 지켜주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주가의 레벨업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전형적인 박스권 대응의 가격입니다. 지지가는 48,000원, 저항가는 54,000원이고요. 이 저항가의 돌파 같은 경우는 증설 부분이 더해지면 무난하게 가능하다는 그 특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실리콘2 보겠습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화장품 무역업체인데요. 전 세계 약 150여 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성장세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고 중국발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실리콘2라는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수출을 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마케팅 부분, 운영 대행 부분, 위탁 배송까지 더해진 구조를 가진 업체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30억 원대예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649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 운영에 대한 부분, 위탁 배송, 이 배송 부분이 우리가 창고 같은 경우가 실제 확보가 돼야 되고 이 실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그 위탁을 받고 그 변동비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진이 낮는 이러한 구조 중심 안에서 그 매출 볼륨이 커졌을 때 영업 레버리지 발생의 가능성은 낮은 기업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이익을 대입을 해보면 한 1,649억 원 수준 안에서는 시가총액 2천억 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시각 정도로 열어놓고 이 종목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가도 한번 살펴보면 5일선 위로 오늘 잘 안착을 한 것 같은데요. 우상향으로 또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주가 흐름이 약간 거래가 많이 수반이 되고 있어요. 거래가 많이 수반된다고 하는 점은 기대감이 있다는 거겠죠. 중국 시장의 개화 그 부분을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매출 부분은 아직 뚜렷하게 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장의 개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함께 올라올 수 있겠는데 기존의 다이공 부분이 우리나라의 그 면세라든지 그 부분의 포텐을 열어줬다고 하면은 중국의 이 부분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기업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가격대를 살펴보면 제가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는 모습 최근에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에 대한 중심이 기반이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중기 추세를 안착하고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저항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 저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제 이 마진 같은 측면에서 개선이 나타난다고 하면 더 한 단계 가격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서 지지가는 한 2,700원 수준입니다. 단기 평이 지지받는 그러한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항가는 한 3,000원 수준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이 구간이 돌파되는 건 매출의 다각화가 추가로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돌파가 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 마진의 개선이 된다면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으로 좀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저항가는 3,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미스터블루 함께 보겠습니다. 웹툰, 웹소설 관련주가 지금 연속성 있는 탄력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미스터블루의 강점부터 들어볼까요? 이게 웹툰 쪽에서 무협 부분에서 상당히 그 퍼포먼스를 낸 기업입니다. 그 작품 같은 경우도 많고 이 부분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 시대를 조금 지나가기는 했어도 매니아층 같은 경우는 계속 찾아보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실적의 포텐은 위로 확 터지지는 않았는데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웹툰 같은 경우가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랭크가 돼 있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웹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밸류 같은 경우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단계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웹소설 쪽이 히트를 쳤어요.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히트가 된 드라마의 웹소설 같은 경우가 공통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이 단계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기대감을 주가에 미리 투영해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구간부터 가격대를 봤을 때 한 10,000원 이상 이 구간은 기대감이 이제 다 반영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대에서는 매매에 대한 점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가격대를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무역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꾸준한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일단 짚어주셨고요. 또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웹소설 매출이 네. 뭐 10배 늘었다는 소식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10월 전저점에서 120% 이상 상승을 한 모습이고 오늘 8,000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목에 차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걸 보여줘야 돼요. 뭐 웹툰 한방 새로운 거, 뭐 웹소설 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다시금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는 잘 수반되고 이 중기 추세를 돌파한 이러한 가격대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대 돌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웹소설 부분의 실적 체력이 반영이 전부 된 그러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구간 안에서 저항가는 9,800원대입니다. 지지가는 7,900원. 이 가격대의 특성을 기억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상승의 목은 조금 찬 상황이라고 보셨고 저항가는 98,000원 선을 잡아주셨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은 오늘 하나솔루션, 실리콘2, 미스터블루 점검을 해봤습니다. 개별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노출되는 재료들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서 정경민 차장의 인크로스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SK 계열사고 좀 광고 대행사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스토리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미디어랩 3인방 중에 이제 가장 좀 저평가된 종목으로 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SK 계열사이면서 온라인 광고, 뭐 동영상이나 프로그램, 뭐 전후에 또 요즘은 또 중간에도 들어가죠. 이런 쪽에 이제 광고를 집행해서 활동을 하는 일종의 이제 광고 대행사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SK텔레콤과 이제 AI 기술과 또 이제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T딜, 그러니까 SKT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주 사용하실 걸로 보여요. T딜이라는 이제 운영 사업을 통해서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고 웨이브를 비롯해서 이런 OTT 업체들 요즘에 광고 요금제 사업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전에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었죠.
있죠. 그리고 이제 T맵을 이용한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에도 좀 진출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동영상 위주의 사업에서는 좀 다변화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가 이제 사실 이런 경기 하강 초입 국면에서는 약간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광고 비용을 늘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나 매출이 기업들이 좀 줄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올려 세우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런 좀 온라인 광고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경기 하강 초기에는 오히려 좀 광고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향후 어느 정도 경기 하강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수혜가 될 건인지만 일단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뭐 좀 실적이 좀 몇 년 후에 이렇게 좀 변동된 건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셔도 뭐 충분히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는 매출은 많이 늘었어요. 매출이 꽤 많이 좀 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비용이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다소 좀 역성장을 보였던 게 이제 이익 부분이 조금 좀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가 4만 원을 넘보던 그런 주가가 12,000원을 찍고 지금 이제 조금 올라와서 한 16,000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 굉장히 좀 싼 밸류가 있고 최근에 좀 수급이 개선되면서 반등을 좀 모색 중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인크로스를 선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다가 미디어랩 3총사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 현재 경기 침체 들어서기 전 구간에 오히려 광고나 마케팅 쪽으로 더 돈을 좀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볼 수 있을지 전략 들어볼까요? 네, 뭐 저는 더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차트로 보시면 굉장히 계단식 하락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26,000원대, 또 2만 원대 중반, 또 2만 원 깨면서 한번 정말 계단식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좀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한달음에 뭐 이렇게 뚫어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어떤 횡보 구간을 상당히 오래 거치면서 팔 사람들은 팔고 살 사람들 사는 이제 그런 구간을 거쳤고 상당히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것도 좀 거쳤기 때문에 일단 좀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잡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좀 1차적인 상승 폭으로는 가장 눈앞에 와 있는 이제 매물대가 한 2만 1,000원대에 좀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2만 1,000원대까지는 약간 무주공산의 그런 좀 여유도 있고 또 200일선을 좀 넘어간다면 조금 속도도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17,000원 전에 보였었던 15,000원 손절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17,000원 정도에 좀 진입을 하신다면 무난한 진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16,250원이니까 지금도 좀 유효한 구간으로 매수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사용관 차장님의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노 와이어리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에 뭐 5G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5G 종목들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5G가 또 제대로 된 5G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매력 네.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기지국이라던가 어떤 관련된 5G 장비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뭐 말씀드렸던 대한광통신도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5G의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정부 쪽에서 28GHz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통신사로부터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이건 정말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물론 대당 가격이 비싼 것도 인정은 합니다. 근데 애초에 주파수 받아갈 때 이런 할당된 부분들 4만 5천 개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21년 말 기준으로 1% 설치했습니다. 450개 한 거죠. 정말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통신사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스몰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기지국 28GHz 때 진짜 영역 이거는 초고대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5G를 보통 선전할 때 LTE보다 20배 빠르다라고 해요. 근데 체감할 수 없는 이유 3.5GHz 때 가짜 5G를 기지국을 세워서 쓰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당 3천만 원입니다. 28GHz 대 영역으로요. 그럼 그걸 반경 20km 범위마다 하나씩 세워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스몰셀이에요. 28GHz 대 영역으로 300만 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셀의 10분의 1 가격입니다. 이걸 한 수킬로미터에서 10km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기지국 큰 거 세워놓은 사이사이에 이런 스몰셀들을 배치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비용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진짜 5G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점 더 고도화되는 장비의 고가 이런 부담들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데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데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용토 크기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몰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대한광통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9% 상승이 나왔고 또 5G 관련해서 오늘 이노 와이어리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좀 하면서 가격이 탄력을 받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탄력이 거래량과 함께 붙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매물대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돌파가 되면 저항이 아니고 뭐죠? 지지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주가가 흔들릴 때 우리는 3만 원 부근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주봉상에서 보이는 제가 싫어하는 120 주선 저항대 위치에 있는 4만 3천 원까지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님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전 기술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원전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좀 보수적인 관점을 두 분은 주셨거든요. 네. 근데 한전 기술을 눈여겨보시는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앞에서 대부분 얘기를 해 주셨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큰 변화는 없어요. 저도 오늘 그 아침 개장을 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부분, 튀르키예 이 40조의 수주 같은 경우가 실제 내후년 정부 협약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점은 그 절대 주가라고 하죠. 우리가 전체적인 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 저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저점 수준으로 좀 조정이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록 한 2년 뒤에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시가 대비해서 주가는 밀렸어요. 그러면 내일 또 우선 조정이 나오고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한 시각을 열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원전에 대한 부분,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수원 컨소시엄 같은 경우가 수주를 따낸다고 하면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주가 탄력성이 가장 좋아요. 다른 부분에서 미국이라든지 그런 해외 부분, 소형 모듈 원전 이러한 수주를 따낸다고 하면은 뭐 두산에너빌리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BHI 이런 쪽의 주가의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뭐 내년 초 이러한 구간에서 원전과 관련된 수주 부분, 한수원의 수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튀르키예 외에도 높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 수주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가장 탄력도가 높은 한전 기술을 가지고 오셨고 그러면은 가격 전략은 어디까지 좀 저희가 열어둘까요? 네, 가격대 같은 경우가 참 상당히 고민을 되게 하는 가격입니다. 이게 주가가 오늘 되려고 하면은 시가를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차례 또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잡은 가격은 매수가가 59,500원이었는데 이 가격을 하회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내일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고 지지를 받아야 될 가격은 한 58,800원 구간. 이 가격대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65,000원. 기본적으로 한 차례의 수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데일리로도 상승 가능한 그러한 가격이기에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어주 리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정경민 차장께서 11월 28일에 DNC 미디어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신 22,000원 돌파를 하면서 22,300원에 맞췄습니다. 웹툰 웹소설 굉장히 뜨거운데 저희 더 좀 홀딩을 해도 될까요? 일단 저는 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어쨌든 뭐 여기서는 뭐 비중 축소 혹은 차익 실현이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이게 단독 물론 이제 이 지적 재산권 IP에 대한 가치 재평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핑거 스토리 또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 블루 이런 종목들하고 좀 편승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오늘 윗골이 단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수세 공세 넘어가는 200일선에 대한 좀 압력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한 21,000원 정도 익절가를 좀 올려서 좀 생각을 하시는 정도가 좀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저는 비중 축소 혹은 차익 실현 후에 다시금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하시면서 횡보 구간을 좀 기다리시는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보론 오일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주셨는데 상승세가 거침이었고 오늘 9.5% 강세를 보였거든요. 목요일 이후로 5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좀 홀딩을 해야 되나요? 네, 좀 하나 얻어 걸렸는데요. 일단 오늘 상승세의 좀 특이한 점은 투신권 매수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런 사실이 너무 좀 눌려 있다가 이제 좀 상승에 좀 기폭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제가 제시드렸던 게 36,000원 목표가였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이 보로노이가 상장했을 때 기준가가 공모가가 4만 원이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조금 더 목표가를 좀 높이도록 하겠고 익절가는 한 32,000원대 정도까지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가지고 오시는 종목들이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잉크로스, 이노와이어리스, 한정기술을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사연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눈이 많이 내리는 목요일입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